네, 안녕하세요. 예, 강혜준입니다. 24년 2차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을 좀 총평으로 간단하게 한 줄을 말씀드리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것도 유형이 사실 있는데 어려운 것도 좀 기존 법령을 활용해서 사례형이나 이렇게 해서 어렵게 내는 것도 있지만 정말 생소한 것들을 내서 어렵게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후자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썩 이렇게 좋진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쉬운 문제들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나 어려운 문제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아마 체감 난이도는 정말 높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70 정도 이렇게 이상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마 70이라는 점수가 딱 받으시면 좀 많이 이제 심적으로는 내가 못 받나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70 이상이면 잘 보신 겁니다. 상이에요, 상. 정말 잘 보신 겁니다. 그리고 60에서 70 사이면 못 본 게 아닙니다. 중이에요, 중. 그러니까 우리가 중 그러면 못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못 보신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합격하려면은 그래도 70점 정도는 나오시면 합격할 것 같고 역영 같은 경우는 75점 정도. 이 정도만 하셔도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1번부터 좀 보면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의 분류. 이거는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뭐 질질봉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보통 경찰 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수단으로 직시강제, 경범죄 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하는 경찰 활동.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통고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경찰이냐 질서경찰이냐 해서 우리가 필기노트에서 외웠던 게 있어요. 질서경찰. 예, 그렇죠.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같은 통고처분. 얘는 질서경찰.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적어도 고등경찰. 우리 고등경찰은 뭐였습니까? 사상경찰. 예방경찰은 미리 하는 경찰. 협의의 행정경찰은 얘는 산림경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질서경찰인지 개념과 종류를 알아볼 수 있는가. 그래서 1번에는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실질적인 경찰과 형식적인 경찰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예, 4번. 거기 4번 보시면 포인트가 결국에는 그 범죄 예방, 정보 수집, 작성, 배포 활동 얘가 어디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기 1번 영역에 들어가는 게 있죠. 형식적인 경찰에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나 당연히 얘는 형식적인 경찰에 해당하는 거고 거기 문제 지문을 보면 형식도 아니고 실질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형식도 아니고 실질도 아니다 배운 거는 의원경찰, 그렇죠. 특별경찰 같은 의원경찰, 법정경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4번. 형식적인 경찰에 해당합니다.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3번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발표 쳐볼까요? 이렇게. 3번의 정답은 4번인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땐 못 풀어요. 3번에 4번인데요. 평가 단계는 대응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효과평가와 이건 맞거든요. 근데 옆에 과정평가, 결과평가가 아니라 과정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에서 배운 거는 그냥 평가한다 이게 다였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 평가도 그 과정평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못 맞춥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맞추라고 낸 건가? 제가 볼 때는 못 맞추라고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 조절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앞에 1에서 5번까지 중에 어려운 문제를 두세 개를 때려박는다. 아예 손도 못 대게.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들이 여기서 이제 멘붕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고요. 4번. 정답이 2번인데 요거 적중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게 어딨냐면 저기 대학 저서 그런 책에 정말 구석구석 못 풀어요. 예, 못 풉니다. 정답만 말씀드리면 4번에 2번 거기에 네 번째 줄에 이러한 특성을 돌발성이라고 하거든요. 돌발성. 조직성이 아니라 돌발성.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의의 타격. 우리 불의의 타격,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거 있죠. 그게 한 4문제는 있어요. 손도 못 대는 거. 이렇게 2문제 때려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고 5번.
5번은 사실 우리 강의에서 많이 했던 거긴 해요. 국자법은 국수피해 경정 교유가 되는데 이 경직법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국자법이 나중에 만들어져서 그렇다. 그 중에서 경직법의 이 부분이 원래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국자법에서는 3번으로 이렇게 딱 들어왔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범죄 피해자 보호도 1차 개정, 2차 개정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사실 맨 아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번에 4번은 그래도 조금 맞추신 분들이 계세요. 제 이제 음성이 들렸던 분들은 맞추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조금 해볼 만했다. 5번에 4번은. 근데 어려운 문제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2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 강의를 들었으면은 그래도 다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문장 연습 많이 했죠. 6번에 2번. 재판장은 법정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경찰서장한테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너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7번. 경찰의 기본 이념. 얘도 우리가 민주주의 연습을 많이 했던 게 있네요. 민주주의가 뭐였습니까? 국민이 통제하고 권한이 분산된다. 권한 분산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한테 권한 분산시키거나 상급 기관이 경찰청이 시도청한테 권한 분산시키거나 국민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그래서 7번에 1번. 법치주의가 틀렸죠. 민주주의죠.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서 중앙정부의 경찰 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위의 제도, 행정정보제도 공개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민주적이라 써있네요. 그래서 아마 시험장에서는 3번하고 4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멘탈 문제 때문에 안 보여주셨을 건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민주적 통제, 민주주의 정도가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7번에 1번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은 이건 쉽네요. 2번. 회색 부패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사회 전체에 그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는 흑색 부패입니다. 흑색 부패. 그래서 회색 부패는 일부는 용인하고 일부는 용인하지 않는 부패입니다. 물론 회색 부패가 흑색 부패로 악화될 수는 있죠. 예, 될 수는 있는데 그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친다. 이건 흑색 부패죠. 그래서 8번에 2번 틀렸네요. 9번. 9번도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2번에 거기 이제 박스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경찰청에서 새로운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A승경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건 전시행정이야 라고 비웃었다. 평소 그는 기존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도 없다.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닌가요 이거? 신념이 붕괴됐다. 개선 의지가 없다. 그렇죠. 냉소주의. 그렇죠. 냉소주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례형으로 낸 겁니다. 냉소주의를 가지고 출제자가 사례형으로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냉소주의는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Y이론적으로. Y이론적이 뭡니까? 민주적 참여. 그러면 이제 9번에 2번. 업무량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하며 관리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아야 된다. 이건 지시 아닙니까? X이론이죠, 걔는. 그래서 9번에 2번 X. 됐고, 10번. 10번에 3번입니다. 3번.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경조사를 직무 관련자한테 알리면 안 된다. 근데 알려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1번, 2번 쭉 설명하면서 3번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방송에 나갔는데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뭐 다음 주에 결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 저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한마디로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내 경조사를 알려도 되고 그리고 인트라넷 내부 통신망에다가 저 언제 결혼하는데 축하해 주십시오 라고 알려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0번에는 3번. 이 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위원한테 알리는 경우 이것 빼고 나머지는 1번, 2번, 4번은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3번은 배우자가 소속된 곳이 아니라 내가 소속된 친목단체위원한테 알리는 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 부분이 틀렸고 11번에는 정답 3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적 감시와 활동성의 활성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죠. 3번에 자연적 감시가 틀렸네요. 활동성의 활성화 전략은 공공장소의 활발한 그 작용을 유지해서 일상활동의 여기 있네요. 활성화를 위해 거리에 더 많은 눈을 통해
자연스러운 감시. 이게 다 활동성 활성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번에 3번 됐고 12번. 12번에 구조 원인으로 분류하기 적절하다. 드디어 나왔네요. 됐죠? 우리가 사회 구조 원인인 게 있고 과정 원인인 게 있었죠. 구조 원인인 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싸 문문화 이거 빼고는 과정. 그래서 12번에는 1번 얘가 과정 이론이죠. 과정. 그래서 잠재적 범죄력 간주하고 결과 여기 유대 이론 아닙니까? 유대 이론은 과정 이론이죠. 이거는 이제 요거 알면 풀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13번에 올바른 것은 니은, 리을입니다. 니은, 리을. 기억, 디귿은 틀렸고요. 니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반복된 사건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뭐였습니까? 원인 해결. 그리고 현장 경찰관한테 자유재량을 부여하고 원인 해결을 하려면 많이 권한을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밑에 보기 보시면 1번 아니면 3번 두 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제 리을에 증거기반 경찰활동은 증거기반은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배운 건 아니래요. 아닌데 경찰 정책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기가 답이 포인트죠. 증거에 기반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번에 정답은 3번. 14번. 거기 14번에 미군 정식이 정답은 4번이죠. 4번. 여기 4번 보시면 우리가 미군 정식에는 초기에는 인력 개혁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태평양 총사령부 포고 1호를 통해 미군정을 실시했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의 경찰 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했다. 청산 못했습니다. 아마 요거는 국사 자체를 조금 공부 안 하셔도 4번을 딱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친일파도 청산 안 했는데 어떻게 청산됐겠습니까? 그래서 14번에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15번. 정답은 2번입니다. 아마 외국 경찰을 끝까지 이제 제가 찍어드린 문장에서 사실 1번, 3번, 4번 다 나왔거든요. 요거에 한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1번 우리 끝까지 외국 경찰을 들어주신 분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수사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개시권만. 종결권은 없다고 그랬죠. 그게 틀렸습니다. 1. 일본의 사법경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 수사를 개시권만 있고요. 종결권은 없습니다. 종결권. 뭐 진행까지도 맞아요. 개시 진행이 같은 말이니까. 종결이 틀렸습니다. 종결. 다음 3번. 거기도 이제 독일 보시면 독일. 우리 이제 독일에서도 배운 거. 자, 주 단위 경찰이라고 했죠. 주가 있고. 그리고 독일 하면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건 여기 있습니다. 연방경찰. 연방경찰이 연방 헌법보호청이 있다고 했죠. 헌법보호청. 연방 범죄수사청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일은 연방경찰도 있고 주경찰도 있는데 여기에 연방 헌법보호국이 있어요. 연방 헌법보호국. 그래서 이제 요 연방경찰이 얘를 지휘하는 게 아니다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15번에 3번. 독일에서는 주별로 법률이 독자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어 주 경찰 중심으로 일반적 경찰권 행사나 수사권에 있어서는 통일적 업무 수행을 위해 연방 수사청이 소속 수사경찰 지휘한다. X. 연방 범죄 수사청이 지휘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요거는 딱 지문이 나와줬네요. 4번. 미국 경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미국 경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방경찰. 얘가 도시경찰. 주경찰. 연방경찰. 가장 범위가 넓은 건 얘라고 했죠. 얘.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얘가 가장 사람이 많아요. 가장. 4번. 미국 경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주 연방경찰이 존재하며 이 중 광범위한 경찰권에 있어서 법 집행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주가 아니라 도시경찰입니다. 지방경찰. 얘가 가장 광범위한 경찰권 행사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6번 비례 원칙. 이거는 뭐 적필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16번에 3번이죠. 거기 보시면은 행정조사는 목적을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 한도에 내서 이루어져야 된다. 최소 한도가 뭡니까? 필요성의 원칙, 최소 한도. 근데 옆에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한다. 협의의 비례 원칙은 뭡니까? 상당성. 그러니까 뭐 다 틀린 문장입니다. 얘는 적합성도 아니고요. 문장 두 개도 또 쪼개놔야죠. 그래서 틀리게 됩니다. 17번. 이게 정말
물론 뭐 2번, 3번, 4번이 뭐 틀린 문장이 아니. 근데 2번, 3번, 4번도 아마 모르셔도 이것도 별표 못 풉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 거기 17번에 1번 보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이 법률이 틀렸거든요. 법률이 왜 틀렸냐면 헌법, 우리 필기노트에서 배운 게 헌법이에요. 헌법에 법률, 법규, 명령, 얘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헌법에 따르면 맞아요. 근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그 밑에 개별적인 법률에 따르면 요 법률 부분이 틀렸습니다. 거기는 20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틀리게 된 건데 이걸 어떻게 맞춰? 이걸 학생들이 헌법을 내주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 손도 못 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막 출제를 하실 때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이거를 안 됩니다. 이런 거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려면 이거 수십 장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이해 타격 문제. 그다음 18번. 이거는 많이 했던 거죠. 이거는 4번이죠, 4번. 18번에 4번. 1, 2, 3이 너무 맞아요. 예, 너무 무효 아닙니까? 1. 우리 음주 단속 경찰관 명령하면은 너무 큰 위법이라고 했죠. 배웠네요. 2. 과실에서 결격자를 임명하면 무효잖아요. 다음 3. 처분 방식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했다. 그러면 당연히 무효죠. 절차를 위반하면 행정 절차법 24조 1항을 위반했다. 그럼 당연히 무효죠.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요 4번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입니다. 취소. 그다음 19번. 아마 4번 판례를 모르셔도 1, 2, 3번을 고르기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번은 정답 4번입니다. 예, 거기 적절한 건 4번이고요.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다. 거꾸로 하면 기속이죠. 그럼 우리 기속에서는 부관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 근거가 있어야죠. 법률의 근거가 있더라도 붙일 수 없다. X. 있으면 붙일 수 있죠. 2. 기한의 뜻을 알고 있는가?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단서를 겁니다.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거고. 3번에 그 조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장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라면 반드시 실현된다가 포인트죠. 확실한 거 아닙니까? 반드시 실현되면. 불확실이라는 거는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실현되는 거라면 그러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으로 봐야 된다. 아니죠. 기한으로 봐야죠.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틀립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철회권 취소에 대한 내용이죠. 철회 취소한다. 이렇게 취소권을 유보하는 게 철회권 취소. 20번.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예, 1번. 적절한 것. 의견 제출 기한 며칠? 10일. 이거밖에 답 없네요. 이 많이 했던 거네요.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 기한에 처리하지 않았을 때도 신청에는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당연히 있죠. 왜 없습니까? 그다음에 3번. 이것도 우리 신청할 때 방법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서면, 문서입니다. 정말 많이 봤던 거고. 4번. 인허가 취소할 때 하는 거는 청문이죠. 그러니까 청문 개시 사유와 공청회 개시 사유를 알고 있는지 묻는 거네요. 20번에 1번. 그다음에 21번. 정답은 3번이네요. 예. 그래서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이건 누가 됩니까? 그렇죠. 청구인이. 공공기관 아니죠. 너무 쉬웠던 거네요. 21번. 3번이고요. 22번. 22번도 정답 2번.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이게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심신장애 드디어 나왔습니다. 심신장애로 상실자. 상실자는 어떻게 합니까? 처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심신미약자. 심신미약자는 감경한다. 이거 정말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네요. 그죠? 그래서 22번에 2번.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얘는 감경이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다죠. 처벌하지 않는다. 심신상실자니까요. 그래서 22번에 2번. 23번. 2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15의 면직 사유를 알고 있는가? 15는요. 징계할 때도 면직이 됩니다. 교육 성적이 부족해도 면직되고요. 근무 성적이 부족해도 면직됩니다. 23번에 4번.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나 제청권자는 15경찰공무원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경우 정규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맞죠, 이거는? 근데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러죠. 징계사유도 면직됩니다. 그래서 23번에 4번 틀렸네요. 24번. 정답은 3번. 이 문제 형태가 약간 제 모의고사 보면은 그런 형태 아닙니까? 제도 이제 뭐 다음 같은 걸 논의한다. 뭐 A가 이렇게 얘기하고 B가 이렇게 얘기한다. 약간 그런 형태를 이제 낸 건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 대화 형식이지만 포인트는 그 법률을 좀 정확히 알고 있는가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 사무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자치경찰 사무는 쭉쭉쭉 해서 기타 수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타 수사할 때 교실에서 가학한 공연을 하면 경범죄다. 가가 뭐였습니까? 가정폭력. 그렇죠. 가정폭력에 의한 수사는 자치경찰 사무로 되어 있어 라고 해야 맞겠죠. 수연이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24번에 3번 X. 수연이가 잘못 말했습니다. 25번. 2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기억 니은은 맞고 니은이 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일단 디귿 리을 먼저 보고 디귿. 두 번째 줄에 국정감사 조사 이거는 입법 통제죠. X. 리을. 조사 대상자가 영상 녹화를 요청할 때 감찰관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이 영상 녹화 요청하면 재량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영상을 요청하면 영상 촬영해야 합니다. 리을 X. 근데 니은. 국회에 의한 입법 통제 방식에는 사전 통제 방식과 사후 통제 방식이 있다. 입법 통제는 사실 보통은 사전 통제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민식이법 같은 거 일어나고 나서 통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입법 통제는. 그래서 니는 입법 통제 법은 뭐 미리 만들어도 되고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개수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개수라서. 26번은 말도 안 되죠. 틀리면 이거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했던 겁니다. 1번이죠.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예. 경찰청장, 시도청장, 서장 거기다 넘어서 세 번째 줄 현장 출동에 필요한 지역에 관할에 그 관계를 고려해서 관할에 관계없이. 틀렸네요. 이거는 아마 이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 지문 자체는. 27번. 정답은 3번이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네요. 자, 경찰 착용 기록 장치 누가 시스템 구축합니까? 경찰청장. 그렇죠. 3번. 근데 아마 이제 그 실전에서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3번이고요. 예. 그래서 시도청장 서장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입니다. 28번. 28번에는 정답 2번입니다. 2번이 맞고요. 1번에는 이중배상 금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에 따라, 여기가 포인트네요. 다른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면 다른 법으로 보상받으면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 금지니까 배상 안 해주는 거죠. 마지막 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겠죠. 없다. 3번. 요건 진짜 어려웠던 건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 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아니라 법무부입니다. 아, 이건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28번에 3번 행안부가 틀렸습니다. 법무부. 그다음 밑에 4번. 결정서 송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 결정서 송달은 행정소송법 송달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려요. 그러니까 이 국가배상법 부분이 3번하고 4번 조문이 사실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 그거를 좀 출제해서 좀 어렵게 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2번 지문이 맞는데 아마 이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29번 갑니다. 29번. 1번이죠. 이거는 뭐 합리 모델. 우리 합리 모델 할 때 뭘 배웠습니까? 예,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푸틴, 러시아 푸틴 뭐 이런 친구들이 내가 마치 전능한 느낌처럼 그런 게 합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개도국 모델이라고 했고요. 자, 30번입니다. 3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30번에는 그 박스 내용에서 포인트가 뭘까요? 부하의 수. 내가 몇 명의 부하까지 통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통솔 범위입니다. 통솔 범위. 그러면 통솔 범위는
내가 만약에 10명을 통솔할 수 있는데 지금 15명이 있다면 5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조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1번. 3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거기 4번이고요. 1. 직업공무원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공무원제 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일단 폐쇄적이다. 그래서 계급제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시험을 본다. 실적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죠. 이게 직업공무원제입니다. 그러면 31번에 1번. 폐쇄형입니다.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 충원체제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한다. 그래서 개방형이 틀렸고, 31번에 2번.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데 불리한 제도다. 유리한 제도죠. 얘가 신분을 보장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충성하라는 거예요. 신분 보장해줄 테니까. 31번에 3번. 연령 제한 필수적입니다. 근데 직위분리제를 원칙으로가 아니라 계급제를 원칙.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거기 연기준이 틀렸습니다. 품목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전체적인 성과 파악이 곤란하고 예산 운용의 신축성, 부족 등이 단적으로 평가된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죠.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를 연기준이라고 해서 틀리게 된 지문이고 33번. 정답은 1번입니다. 디귿하고 리을이 틀렸는데 거기 디귿은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경찰기관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정신 문제는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회수해야 된다. 리을, 집중무기고 자체의 개념은 맞는데 집중무기고란 옆에 경찰 탄약을 보관, 무기를 보관해요. 무기. 그러니까 무기고랑 탄약고는 구별한다. 그래서 탄약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보관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단순한데 어려운 지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틀려서 1번, 34번. 정답은 4번. 거기 보면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는 지체 없이 피해자나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 내용의 크기 등에 대해서 협의한 후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내로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된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제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 간행문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하다. 그래도 다음 발행 후에 게재해야 됩니다. 정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죠. 다음 호에 게재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고 사실 이제 1, 2, 3은 조금 손이 갈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34번에는 4번, 35번. 35번의 정답 1번입니다. 이런 게 이제 쉬운 듯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듯 어려운 문제. 경범죄처벌법의 그 구성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사실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50개 넘는 거 어떻게 일일이 다 조문을 공부합니까? 그래서 2번, 3번, 4번도 그렇지만 이건 다 맞는데 1번을 보면 결국 안표매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못 풀어요, 이거는. 2번, 3번, 4번 그냥 보고 1번이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되지. 안표매매는 현장에서 거래해야 돼요. 흑행장이나 뭐 이런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거는 안표매매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얘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이거는 안표매매 요건이 아닙니다. 어렵죠, 이런 게. 36번. 36번은 3번입니다. 근데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는 정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LSD는 무미, 아무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곡물에서 채취했다. 그럼 맛이 안 나니까 그냥 먹으면 재미없죠. 찍어 먹어라.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 곡물의 보리 등에서 추출했다. 그래서 무생무치 무미다. 맞네요. 디귿, 미량을 그래서 우표나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먹는다. 뭐가 찍어 먹는 거고요. 그리고 미음, 일부 남용자들은 래쉬백. 그래서 우리가 LS를 활용해서 어떻게 씁니까? 래쉬백이라고 했죠. 래쉬백.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세 개가 맞습니다. 기억. 우리가 GHB를 배웠어요. GHB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짠맛. 데이트 간간 약물. 데이트면 3시간. 이런 것들. 그래서 기억. 근육 강화, 호르몬 분비 효과가 있으며 소다수 등에 타서
타인에게 복용하게 해서 성범죄 등에 악용한다. 우리 GHB 할 때 했던 것들은 그런 거예요. 3시간 그 복용 효과가 있다. 데이트는 보통 3시간 한다. 얘가 데이트 강간 약물이다. 물뽕이다. 물뽕이기 때문에 맥주나 이런 거에 딱 타서 먹는다. 그래서 얘가 데이트 강간 약물입니다. 성범죄 약물. 그러니까 기억 X. 리을. 강한 중추신경 억제 진해작용. 이거 진해거담자면 그렇죠. 진해거담자 덱스트로 메트로만 나와줘야죠. 이거는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자, 정답은 2번입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거기 니은만 맞고요. 기억. 우리가 이제 이거 요건은 좀 했던 거네요. 그 미성년자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절대. 세 번째 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야죠. 기억 X. 디귿. 법무부 장관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신상정보 공개를 누가 합니까? 피의자는 검찰과 경찰이 하죠.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디귿 X. 리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신상정보 공개에는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다른 법보다. 그래서 틀립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맞습니다. 어려워요. 38번. 이거는 터다 도공주거만 알면 되겠죠. 우리가 주차금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주차금지 터다 도공 중오 뭐 이거는 간단하죠. 기억 미음 빼고 정답 3번밖에 없네요. 이거는 두 문자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39번도 39번을 보면 정답은 3번이죠. 3번. 그 3번 지문에 대해서 연습은 우리가 진짜 많이 했던 거고요. 1번. 이것도 측정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경찰이 합니다. 경찰이. 그 주체자가 임명한자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을 제가 시험장 가면 정말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경찰 계속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체자가 임명한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우리가 이제 확성기도 주간, 야간, 심야로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줄 주간이가 야간으로만 한다. 예, 아니죠. 심야도 있죠. 그래서 틀렸네요. 4번.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1인 시위일 경우에 소음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가 아니라고요.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도 39번은 그래도 해볼 만했다. 이거는. 그다음에 40번. 40번에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외상경찰은 뒤에 있어서 어려웠을 거예요. 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앞에 있으면은 쉬웠을 건데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는 2번이고요. 1. 국제형사사법 공조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고 범죄인 인도는 범죄인 인도법. 그러니까 법이 다릅니다. 그다음 3번. 인터폴. 인터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했어요. 각 자국 내에 설치된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국가중앙사무국과 정보 및 그 자료를 교환하며 임의적 협조라기보다 강제적 그 성격을 갖는다. 저희가 그 공조는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공조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강제 못합니다. 그리고 4번.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공조기구로 분류되며 예외적인 사안에서 그 소속 수사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인터폴입니다. 인터폴은 수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해설을 조금 빨리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별표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물론 이제 별표가 더 많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별표 7건만 친 거고 여기서 이제 한 12개, 14개 이렇게 별표가 이제 은하수처럼 있으셨던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 점수가 낮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낮으면 그만큼 괜찮은 거니까 지금 하는 방향에서 너무 또 넓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했던 거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시험은 크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과가 어떻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24년 2차 어려웠는데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수고하셨고 오늘은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